자, 이번 기말고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시험이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을 보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제가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봐야 될 수많은 시험 중에 하나의 시험에 이 시험은 불과합니다. 2학기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리해야 될 그리고 잘 보셔야 될 시험은 계속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번 시험에서 국어가 좀 실망스러운 점수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항상 뭐다? 다음이잖아요. 우리가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다음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따라갖고 여러분들의 내신 등급과 성적이 많이 달라지니까 지금 결과만 보고서 심으로 퀴즈가 보지 마시고 내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랑 같이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파일로 PDF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다 보낼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다들 알게 되겠지만은 제가 이 내용을 PDF 자료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유튜브 라이브로 돌리려고 하다가 지금 막상 하려고 보니까 설비가 좀 빠진 게 있어갖고 라이브는 못하고 녹화 영상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영상 자체가 학원에서 찍는 게 아니라 제 연구 공간에서 찍는 거여서 마이크 시스템이 별로 안 좋아서 조금 실제 영상을 볼 때는 좀 울리는 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난이도 먼저 얘기를 할게요.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시험이 어려웠다고 느껴졌겠지만은 우리가 체감 난이도라고 하는 거하고 난이도는 이제 객관적인 난이도가 있고 객관적인 실제 난이도가 있고 체감 난이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실제 난이도는 한 90점 이상, 90 이상, 90 이상에서 한 91점 이상에서 1등급이 나왔어야 되는 시험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1등급 컷이 91점 이상인 것도 91점 이상인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학교 내신 시험이 고1 내신 시험이 1등급 컷이 90 이상이다? 상당히 까다롭게 낸 시험에 속합니다. 근데 실제 아이들의 반응 그리고 저한테 점수를 얘기해주는 친구들 물론 지난 중간고사 때 만점 받았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의 반응이라든가 그리고 학교에서 돌고 있는 소문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고2 문학 시험이 선생님한테 그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고2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2 시험은 지금 아예 고1은 지금 100점이 딱 한 명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 고2는 아예 지금 100점이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2가 지금 현재 예상 1등급 컷이 이것도 어디까지나 소문이지만 한 80 중반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충격적인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조합해 봤을 때 여러분들 1등급 컷은 어디까지나 예측이지만 한 80 후반 정도까지 객관적인 난이도와 상관없이 80 후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고2와 같은 시나리오로 가면은 80 중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저는 한 80 후반 정도가 1등급 컷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80 중반까지 내려가면은 시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참 다행스러운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진짜 그 1등급 컷이 80 중반대까지 떨어지면은 우리가 정말 이 시험지가 1등급 컷이 80 후반 중반대가 나올 시험지였나? 이런 걸 좀 객관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각보다 우리 고1 친구들이 공부에 있어서 좀 준비를 많이 안 한 채
시험 보고 있다는 좀 반성적 성찰이 필요해지는 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난이도, 시험 난이도가 사실 한대보고는 예전부터 시험 난이도를 많이 어렵게 하는 요인이 시험 범위가 그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 다른 자사고와 비교했을 때도 뭐 외고 이런 데랑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워낙 많은 데다가 이번에 저도 수업 중에 이런 얘기 몇 차례 했지만은 솔직히 고1 1학기 시험에 고전시가와 고전수필 이런 복합 지문을 왕창 때려박는 거는 너무너무나 애들한테 공부에 부담이 되는 시험 범위가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많았는데 1학기에 공부하기가 너무나 까다로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학교에서 두 가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1학기 중간고사 때 애들이 시험을 잘 봐버린 거지. 그죠? 애들이 시험을 잘 봐버리니까 어떻게든 기말고사 때 성적을 낮춰갖고 1, 2, 3, 4, 5등급을 확연히 구분 지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하게 시험 범위를 많이 넣고 어려운 걸 많이 넣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는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지? 한번 이번에 쓴맛을 보여줄까? 내용맛을 보여줄까? 해서 시험 범위를 많이 넣고 문제도 어렵게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지를 봤을 때 뭐 자연스럽게 유형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문학이 좀 나왔고 15문제가 상당히 나왔죠, 여러분들. 그리고 독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작이 있었고 문법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험 문제를 어렵게 만든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문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학 문제가 많기도 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시험 범위에서 고전시가와 고전수필 이런 복합 지문은 고3 되고는 수능에서도 만만치 않은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문학 작품에 대한 많은 작품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고 문학 감상법도 잘 모르고 그리고 고전시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아이들한테는 이 많은 시험 범위의 고전시가와 고전수필은 그 자체로 사실 악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 파트에서 이 고전 쪽이 많이 들어간 게 시험 점수를 좀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현대시 파트에서도요. 솔직히 제가 좀 감각이 있다고 했잖아요. 촉이 있다고요. 그래서 뭐 고전시가의 상충곡 만으이라던가 아니면은 현대시에서 제가 시험 전날 남신은주가 박시원가가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연두 초록이 올라간다. 네. 그 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작품도 시험 전날 꽤나 네. 자세히 썼거든요. 나무의 생명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그런 작품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눈여겨 봤으면은 시험 보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보다 이 문제 유형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한 작품들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던 게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디테일이죠. 디테일한 내용들을 엄청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품을 학교에서 수업도 안 해줬는데 수업을 해줬더라도 애들이 찾기 어려운 아주 그 세부적인 표현상의 특징 이런 것들을 두 작품들을 되게 비교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학 쪽에 난이도를 많이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독서에 대한 얘기는 얘들아 지금 자연스럽게 뭐 유형과 총편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 있죠. 독서는요. 다행히도 수업 시간에 했던 질문들이 했어요. 뭐 건축 얘기라던가 네, 원가 핵이라던가 다 수업 했던 얘기를 한데 그 지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면은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인 건 맞거든요. 근데 나는 솔직히 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들 이후에 발전해야 되니까 아끼는 마음에서 쓴소리를 조금 하면은 이번에 좀 비문학에서 좀 버벅거렸던 친구들은
저도 이런 얘기하기 속상하지만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비문학은 문학은 공부를 했어도 문제를 어떻게 비비 꽈서 내냐에 따라갖고 점수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 충분한 결과가 문학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비문학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그 지문 자체를 변형시키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지문 내용을 충실히 공부를 해놨다면은 다소 좀 쉽게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지 맨 뒤에 보면은 문항당 100점표가 나오잖아요. 그 문항당 100점표를 봐도 알 수 있는 게 비문학의 점수 배점이 낮아요. 생각보다 되게 3.4점 뭐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근데 뭐 문학 문제 같은 거 4점 넘어가는 문제 꽤 많고 뭐 문법도 4점 넘어가는 문제들이 여러 개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네. 그래서 학교 쌤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알아서 자발적으로 했다면은 여기서 좀 덜 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듣고서 나 열심히 했는데 신성수의 저런 얘기에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알잖아. 저는 여러분들 편인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기말 끝났잖아요. 1학기 다 지나갔어요. 중요한 거는 2학기니까 2학기 돼서는 이 비문학 지문 여러분들 지금 사회 나왔잖아요. 1학기 중간 때 인문하고 네. 2학기 때 이번 기말 때 사회 했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있냐면은 과학 기술이랑 예술이 남아있어요. 예술은 인문지문과 네,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좀 쉽거든요, 여러분들. 물론 본인이 완전 뼛속까지 이과라면 이것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과학기술지문 다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짧은 여름방학 동안에 2학기를 준비하고 싶다면 과학기술지문은 저한테 설명을 듣기 전에 네, 좀 미리 좀 풀어보는 게 어떨까? 어떨까가 아니라 풀어봐야지. 미리 풀어봐야지. 네, 미리 풀어보셔야 됩니다. 네. 과학기술지문 미리 풀어보셔도 실제 예시 볼 때는 생각 안 해봤을 때 크거든요. 미리 좀 해두세요. 화작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화작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그리고 문법인데 문법이 생각보다 문학수는 적었어요. 네. 여성분들은 조금 적게 나왔는데 뒤에 세 문제 그러니까 20, 25, 26, 27이 짜르르르 점수가 다 4점대가 넘어갔었죠? 그죠? 그래서 아마 4점에 4점에 4.3이 됐던 것 같아요. 배점 자체가. 근데 문법 문제가 적은 문제수가 나오다 보니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묶어서 막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원래 문법요소라는 파트가 뭐 높임법, 네, 뭐 그다음에 뭐 피동사도, 그다음에 뭐 인용표현 이렇게 덩어리 묶어갖고 그 내용과 그 부분에 관한 걸 다 종합적으로 묻는데 그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묻는 스타일로, 즉 모의고사 스타일로 출제를 했고 마지막 문법 문제는 좀 다소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자체도 시험 문제는 아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막 문학, 독서만 이렇게 잔뜩 읽으면서 오는 과정에서 중간에 고민과 고뇌가 많았다면은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 시험지거든요. 이 시험지는 사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시간만 주어졌으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법 문제였을 수도 있으나 시간 부족 때문에 난이도가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도에 이어서 유형과 총평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2학기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학이 2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방학이 2주밖에 안 되면은 특히 수학학원들에서 방학이 짧은데 우리 할 건 많아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시간표, 월화수목금토일로 나와야 되는 시간표를 던져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학이 급하고 수학을 많이 해야 되는 친구들은 수학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2학기를 위해서 국어를 아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내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반복과 복습이거든요. 반복과 복습과 확인이에요. 반복과 복습은 뭐 사실 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반복과 확인, 내신은 반복과 확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2학기 때 학교에서 뭘 하는지 먼저 아셔야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학기는 사실 어느 학교나 고전 문법이랑 고전 문학, 고전 시가랑 고전 소설 중심이 돼요. 그래서 내신은 반복이니까 적어도 뭐 수학도 해야 되고 뭐 영어도 해야 되고 뭐 과학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힘겨운 과목들이 많지만 적어도 국어는 이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2학기를 맞이하는 게 우리가 2학기 국어를 대하는 최소한의 준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2주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은 2주간의 시간 동안에 국어 수업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2주 수업이면은 뭐 2번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2학기 대비를 여러분들이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뭐 충실하게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제가 학원을 나오면은 제가 좀 확인을 해줘야겠죠? 원래 코스를 좀 풀어놨으면 좋겠어요. 이거 원래 코스 내신에 또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는데, 내신은 반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원래 코스를 좀 미리 좀 풀어봐. 알겠죠? 원래 코스에 지금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찾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풀려고 펼치면은 완전 참 풀어야 될 부분들이 밖에 없다? 뭐 문학은 거의 고조절 파트밖에 안 남아있고요. 그래서 문학 자체가 지금 제 느낌에는 고전 소설 파트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이미 그 앞부분에 현대시를 중간 때 들어갔던 현대시를 누적범위에서 넣었잖아요. 그래서 2학기 때 제 생각에는 이 고전 시가나 관례국가 파트가 누적 범위로 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리코스를 뭐 고전 소설 파트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파트 이 정도 부분은 좀 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고전 문법 파트는 혼자 풀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세미나 같이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미리 풀어보고 2학기에 대해서 저한테 또 수업을 듣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PDF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PDF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은 상세하게 문항 분석해놨고 자료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연락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네, 이번 주는 좀 쉬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 방학 특강으로 짧지만은 방학 특강으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